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노인학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여쭤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 시설학대가 약 한 900건, 870건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숫자 현실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하는 노인학대 건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일단 그 집계 건수는 사회복지 종사자나 일반 시민들이 학대나 또는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로 신고한 건수에 한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 판정한 경우에 학대 사례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대 건수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설 노인학대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일종의 좀 은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시설학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고령자 관련된 시설이 증가하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고령자 관련 시설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그런 원인일 수도 있지만 네. 사회복지 종사자나 아니면 노인, 가족, 주변 이웃 등 다시 말해서 요양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인권의식이라든지 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도 하나의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에서 이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가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시설에 자원봉사 활동을 가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를 가셔도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이 되면 적극적으로 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신고 건수 자체도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노인학대가 특히 좀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 따로 있을까요? 네, 노인학대는 시설에서의 노인학대는 어느 시설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학대 발생 위험 요인이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이 많이 입소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직원들이 그런 치매 노인의 그런 욕구라든지 의사소통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케어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설에서 그러한 관련 교육을 잘 시켜주지 않거나 또는 직원들이 케어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자신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또는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 피로도가 계속 쌓여 있는 경우, 그리고 최근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장시간 근로 등의 그런 열악한 고용 조건,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케어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 그런 학대나 그런 부적절한 케어가 발생했었을 때 네. 서로 교류하고 의사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이 은폐되거나 묵인되는 그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학대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고 전반적인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원인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에 또 하나 저희가 짚어보고 싶은 게 이런 시설들 관리 감독이 잘 되나예요. 노인학대가 신고가 됐을 때 이 시설을 조사한다거나 이렇게 좀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나요? 네, 시설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시설 학대 발생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실제 장교양 기관에서는 현장 조사를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노인복지법이나 관련 법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 조사를 가는 경우 꼭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현장 조사를 갔었을 때 기관이 학대 판정을 받는 경우에 최소한 뭐 영업 정지 3개월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 차라리 그러한 처벌을 받는 것보다 과태료를 지불하고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시설에는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정도인가요? 예,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벌이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요. 좀 해외랑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저희는 해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 여러 단계의 그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그 이웃인 일본의 경우에도 네. 예를 들어서 시설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지자체에서 학대가 왜 발생했는지 그런 네. 시정 명령이라든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또 어떻게 교육을 진행할지를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영업 정지라든지 아니면 시설 폐쇄 등의 그런 행정처분이 매우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학대로 판정받으면 무조건 영업 정지, 시설 폐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학대를 위한 처벌이 이것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면도 있지만 네. 약간 그 사례의 경중에 따라서 학대 처벌을 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 영업 정지나 폐지 외에도 종사자의 취업 제한 검토라든지 네. 아니면 시설이나 가해 직원의 이름 공개라든지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시설 학대에 대한 그런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네. 해결책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러한 처벌 규정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런 처벌을 강화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뭔가 좀 변화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사님 저희가 이렇게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